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오늘은 우선 그 예방주사 맞는 거 코로나 때문에 그 얘기를 몇 마디 해야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후유증이 안 좋다 그래서 안 맞는 노인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 잘못 생각입니다. 무슨 후유증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걸 무릅쓰고 맞아야 나라가 또는 사회가 정돈이 되지. 그럼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안 맞겠다. 그러면은 그건 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2차례에 걸쳐 맞았습니다. 근데 그걸 맞으러 가서 뭘 느꼈는가 하니 어쩌면 이 나라에 이렇게 노인들이 많은가. 뭐 노인 천재 전부. 그러니까 또 노인들에게 우선권을 줘서 먼저 맞으라. 그러니까 또 노인들이 오래 살 거고 이래저래 노인들은 많지만은 노인들이 할 일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나는 정치라는 게 제자리 걸음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뭐 부산하고 서울에서 시장 보궐선거를 해서 아주 뭐 여권이 꼼짝 못하게 납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30% 밑으로 내려가고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 하는 사람이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이거 내가 이렇게 참패해서 미안하다. 또 그렇게 말 안 하면 그렇게 시장을 바꿔놓은 일반 국민이 대통령을 향해서 말을 해야죠. 당신을 지지하는 힘이 그렇게도 없는데 왜 아무 사과도 없이 대통령 노릇만 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는 국민의 힘이 뭐 부산에서 또는 서울에서 보궐선거에 이 야권에서 낸 사람이 아주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다. 그러면 그 반성을 대통령이 해야 되거든요. 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기를 뭐 여론조사가 대단한 건 아니다 그러지만 여론조사를 해서 얼마나 뭐 30% 이상으로 내려간다든가 그럴 때 나 국민 앞에 민망합니다. 이렇게 지지가 없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분발해서 잘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라도 해야 정치지 말이야. 아니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가만히 있고 말이야. 아무 일 없고. 또 국민이 따지지도 않아요. 그거 어떡하려고 그런 지지율을 가지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해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은 반성하셔야죠. 이런 말도 안 하고 이게 무슨 정치요 뭐요 그냥. 괜히들 앉아서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거지. 국민이 마음이 하나 돼서 아주 야당의 후보를 뽑았다. 그 부산시장도 그렇고 또는 서울시장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다. 그럴 때는 오늘 권력을 담당한 사람들이 좀 당황하는 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지지를 하지 않나?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가? 그게 아니라 현 정권이 지지를 못 받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무슨 지지율이 30% 아래로 내려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신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애매모호한 정체불명의 뭔가 감도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하나도 깨끗하게 못하고 이제 그이는 얼마 임기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요 다음에 대통령을 뽑으면 어떤 사람을 뽑을 거예요? 그래도 사람의 신분은 확실한 사람을 뽑아야죠. 그 대강 뽑아가지고 그 사람 아버지는 누구야? 그 사람 어머니는 누구야? 저 사람 뭐하다 여기 나타났어? 그런 의심을 품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은 굉장히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는 사람들이 지켜야지.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못 지킵니다.
이거는 이 역사에 처음 자유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찬동하는 사람, 자유민주주의해야 한다,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아주 대단한 결심을 하고 덤벼들어야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6.25 사변 겪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 6.25는 없었던 걸로 생각하고 아이 그런 일이 다시는 없겠지. 잘못 생각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라를 지켜야지.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자로 나오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지킬 굳건한 결심이 되어 있는가, 그겁니다.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러면 6.25 사변 같은 게 다시 일어나면 어떡할 거야? 그냥 도망가야지. 도망가면 어떡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이 대한민국을 지킬 의욕이 없이는 도저히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씨가 아주 인기가 없어요. 왜 인기가 없는가 하니 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치를 잘 모르고 또 누구 말을 듣고 하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뭐 괜히 무슨 뭐 부동산 문제도 언급하면 아파트 값이 오른다든가 뭐 이런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에도 반성해야 됩니다.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대통령은 지가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뽑아줘야 되는 거니까 국민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요다음 대통령을 선출할 때는 신분을 확인해야 돼요. 저 사람은 과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는가? 아니면 그저 대강 넘어갈 사람이냐? 아니면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는 사람인가? 나는 제일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나는 북에 살았습니다. 평양에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해방을 맞이하고 북에 소련군이 들어오고 남쪽에 미군이 들어오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밑에 살아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요새도 그죠. 북이 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뭐가 달라졌어요? 대답은 없어요. 그래서 달라졌다고 말만 하는 거예요. 북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남쪽이 달라진 걸로 알고 상대하면 안 됩니다. 북을 그렇게 상대하면 안 됩니다. 또 대한민국 안에도요, 북에 불확지들이 많이 들어와서 뛰고 있을 겁니다. 그 뭐 아주 편안한 때야 뭐 다소 그런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나라가 위태로울 때 그런 잡된 세력이 사회 편만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도 정신 하나는 차려야 되잖아요. 가령 질문하기는 이게 사변이 터지면 그런 게 또 일어나면 당신은 어떡할 거야? 그러면 글쎄 어떡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지고는 대한민국을 못 지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가 하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해요. 그러나 뭐 그동안 세월도 오래 갔고 또 대한민국의 경제도 좋아졌고 그런 게 다 원인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정신 하나는 차려야 되잖아요. 가령 질문하기는 이게 사변이 터지면 그런 게 또 일어나면 당신은 어떡할 거야? 그러면 글쎄 어떡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지고는 대한민국을 못 지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가 하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해요. 그러나 뭐 그동안 세월도 오래 갔고 또 대한민국의 경제도 좋아졌고 그런 게 다 원인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말이야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 자유민주주의의 재단 앞에 자기 몸을 바칠 각오가 돼 있지 않는 사람들, 나는 오늘의 대통령을 향해서도요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을 지킨다. 그건 뭔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 더 나아가서 시장경제를 변호한다. 무슨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보면서 대한민국에 사는 일이 기쁨인 동시에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